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 이 작은 기기 하나로 우리는 일하고 소통하고 삶을 즐깁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건 불과 10여 년 전 일입니다. Every once in a while, a revolutionary product comes along that changes everything. 이세돌과의 바둑대국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인공지능 AI. 이 기술은 우리 삶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연금술사가 금속을 가지고 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대의 화학과 과학의 발전을 이바지했거든요. 미래에는 어떤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게 될까요? 불가능한 과제에 도전했던 연금술사들처럼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응용과학을 하는 사람, 또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빅 퀘션에 한번 도전해보자. 10년, 20년 후 세상을 바꿀 산업 기술을 찾기 위한 여정.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지난달 농식품 분야의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 창업 박람회. 20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한 곳. 이건 먹어도 되는. 네. 아 진짜요? 이거 네. 모형 아니었어요? 모형 아닙니다. 진짜요? 네네. 다 모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은 어때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맛있습니다. 언뜻 보면 모형 같지만 이것은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 만든 일명 배양육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사례를 인터넷에 이런 걸 많이 보긴 했었지만 사실 이제 눈으로 본 거는 좀 이제 처음이긴 하거든요. 처음에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좀... 저는 이렇게 제품이 나오면 전 먹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동물을 키우는 것도 되게 환경도 많이 상하고 하니까. 배양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연구실 내부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배양육의 핵심 재료는 동물의 근육 줄기세포입니다. 이 근육세포의 비중이 높을수록 고기의 맛과 식감이 좋아지죠. 그러려면 세포 간의 결합도 잘 돼야 합니다. 이 단백질들이 세포와 세포 간의 결합성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고기를 씹었을 때 탱글탱글한 그런 정도를 저희가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근육세포는 대량 배양을 거칩니다. 배양육으로 만들려면 아주 많은 세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세포를 배양하는 것도 중요한 배양육 기술입니다.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배양의 세포로는 현재 10kg 정도의 배양육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양육은 식약처에서 현재 새로운 한시적 식품 원료로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고요. 배양육 업체별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안전성 평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식품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현재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양육은 동물의 생체 조직에서 근섬유를 분리한 뒤 근육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포가 분열을 하는 데 있어서 노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증식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증식이 제한이 되다 보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동물을 도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생검을 통해서 다시 또 샘플을 얻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한 증식능이 있는 배아줄기 세포주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도축한 돼지가 아닌 돼지의 배아줄기 세포를 활용해 근육줄기 세포를 얻고 있습니다. 근육줄기 세포는 대량 배양을 거친 후 지방세포와 함께 지지체에 부착해 조직화합니다. 그 후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가공합니다. 현재까지 개발돼 있는 배양육은 햄, 소시지 형태의 가공육입니다. 이건 양파예요. 조리법이나 활용 방법은 일반 가공육과 동일합니다. 소시지 일반적으로 조리하시는 거랑 똑같이 이제 기름 부르고 소시지 굽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배양육은 아직 시판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연구원들이 직접 시식해 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 참석하셨어요? 5번 정도 했습니다. 5번 참여했습니다. 3번 참여했습니다. 저는 처음 참석합니다. 맛이 어때요? 일반 함박스테이크랑 똑같아요. 일단 되게 부드럽게 씹히고요. 걱정했던 거랑 달리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이라서 그냥 어떨까 궁금하긴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먹어보니까 그냥 고기 맛으로도 상당히 괜찮고 다른 재료들이랑도 이제 이질감이 안 들고 조화롭게 잘 이루는 것 같아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배양육 핫도그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배양육은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를 해결할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28개국에서 배양육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의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 배양육을 생산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배양육 생산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조철훈 교수. 저는 사실 고기를 연구하는 식육학자입니다. 고기라는 것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고기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고기의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구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또 환경이나 동물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방법이 없을까. 배양육 생산을 위해서는 먼저 돼지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한 후 수정란을 만들어 배양을 시킵니다.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줄기세포로 분화되는데 이때 근육줄기세포로 유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한번 봐봐. 다른 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배아줄기세포는 무한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축 없이 건강한 근육줄기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분화 며칠 차인지 알아? 분화 며칠 차인지까지는 일단 아마
4에서 5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배아줄기세포라는 그 아주 높은 등급의 줄기세포는 세포의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노화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세포를 끄집어내서 증식시키고 분화시키면 고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게 이렇게 아주 쉬운 것이 아니고 또 굉장히 도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알키미스트 과제라는 이런 과제에서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기존의 R&D 사업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그랜드 챌린지 위원회. 저희가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전 산업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그룹입니다. 지금 판기술하고 제가 판기술 어떤 그 기획을 치열한 토론을 거쳐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도전적 테마를 발굴하고 제안하죠. 정말 아름답게 잘 도출이 되어 있어요. 대주제 형태로 테마가 확정되면 다양한 연구 기관이 참여해 자신만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경쟁해 최종적으로 본 연구가 선정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정부 R&D 과제는 특정 과제가 이제 공고가 돼서 그 과제가 선정되면 거기에 이제 R&D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알키미스트는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단계별 경쟁형 과정을 통해서 과제를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미래의 도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는 기업들 연구자가 많거든요. 이 연구 최종 성과물에 관심 있는 기업들 연구자들이 멤버십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도전적 과제의 성공을 위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기업에도 참여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조미료와 소스를 생산하는 이 기업은 배양육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포 잘 자라고 있어? 이 회사가 맡은 건 배양액 개발입니다. 근육 줄기 세포를 대량 배양할 때 필요한 일종의 세포 먹이죠. 영하 196도 정도로 이제 세포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포를 키우는 배양액은 먹을 수 없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선 종합식품회사의 장점을 살려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배양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미세조류 추출물 등 20여 가지 천연 재료를 활용합니다.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원료들만을 가지고 배양액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서 배양액을 사람을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는 거 많아서. 최적의 배양액 레시피를 찾는 데 성공해 지금은 안전성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추출물 농축시켜놨던 거 먼저 섞고 그다음에 이제 세포가 자라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과 당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이제 필수적인 무기염료들, 미네랄 성분들을 섞어서 조심스럽게 파이페팅하고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 성분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용 천연 추출물로 잘 섞었어? 네, 잘 섞인 것 같아. 배양액으로 키운 세포를 현미경으로 확인하면 뭉치고 서로 모여 섬유 조직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포가 잘 자랐다는 뜻입니다.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연 추출물들을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세포를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세포를 키우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성 정도만 테스트가 되고 나면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에는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서 배양액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저희 배양액을 쓰실 수 있도록 그 제품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배양육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 이곳에서 연구 중인 액체는 세포를 조직화할 때 필요한 지지체의 원료입니다. 이 액체를 굳혀서 지지체를 만든 후 근육 줄기세포와 지방 줄기세포를 부착하면 소시지, 햄 형태로 가공이 가능해집니다. 친환경적 미래 축산업으로 주목받는 배양육. 지지체 역시 동물성 소재가 아닌 식물성 재료로 만듭니다. 고형화시킨 지지체가 지금 보시는 이러한 형태의 지지체가 됩니다. 지지체는 식감과 맛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게 많습니다. 식물성 소재인데 여기에 동물성 세포를 붙여서 자라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젤라틴이라는 동물성 지지체에서 지지체를 활용해서 그 세포를 배양시키는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만의 식물성 소재를 이용해서 거기에 세포를 붙여서 배양하는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 기술이 거의 이제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테마 PM. 일종의 자문단 제도입니다. 오늘은 자문 교수와 함께 배양육 상용화를 논의합니다. 프랑스 있는 붐이라는 신생 배양육 업체가 배양육 허가를 또 신청을 프랑스에 직접 하게 되었고 프랑스 국가에서도 그걸 또 후원하고 있고요. 안전성 평가 관련해서는 지금 국제적으로 혹시 보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뭐 미국이나 싱가포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국내 기준보다는 조금 더 약간 약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요.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호도 할 수 있고 역으로 우리가 배양육 그 기술들을 수입형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미국까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새로운 또 사업 도출, 국가적인 사업 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를 이제 낸 걸로. 국의 어떤 배양육 국가들보다도 그런 그 규제나 안전성에 대해서 허들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배양육이 미래에 상용화되었을 시점에서 우리나라 배양육 업체들이 오히려 국외로 나가는데 더 유리하고요. 국외 무분별하는 배양육 시장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든 시제품의 형태입니다. L 같은 경우는 배양육은 2026년 시장 출시를 목표로 마지막 관문인 식약처 안전성 평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비교해볼 필요는 가시성 소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과제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는 그 세포 배양식품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 실증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어떤 보완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양육 산업의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 하지만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세계 최초의 배양육 생산 기술이 움트고 있습니다. 세포 농업 또는 세포 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정도의 변환이 있을 텐데요. 배양육 산업은 거기에 하나의 어떤 관문입니다. 각 분야별로 가장 최고의 기업들 또는 연구기관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가 산업화까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연구에 돌입해 있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테마는 7개. 총 7년의 연구 기간 동안 207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기차 시장. 더 튼튼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철강 소재입니다. 배터리는 무게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철강은 강도 1.8기가파스칼, 2022년 국내 기업이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철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테마로 본 연구 단계에 진입한 초임계 소재 테마입니다. 연구원이 인장 실험을 준비 중입니다. 기계로 철강을 잡아당겨 강도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보통 소재 개발은 10년 이상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 분야로 꼽힙니다. 강도가 변하면 물성이 함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물성을 갖는 소재들을 우리가 초임계 소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도가 높아지면 이 철강 소재가 극미량의 수소가 들어가면 쉽게 깨집니다. 그런 수소가 들어가더라도 잘 안 깨지게 견디는 그런 소재를 개발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난제죠. 철강은 강도가 올라갈수록 수소에 취약해집니다. 극미량이라도 수소가 들어있으면 쉽게 깨져버립니다. 이 기계를 이용해 철강에 수소를 주입한 후 수소량에 따라 철강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소량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죠. 실험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연구팀은 AI에게 학습시킨 후 최적의 조합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AI가 추천한 조합으로 소재를 만들어 검증해 나갑니다. 높게 달성을 했고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개에서 연구자의 경험에 의존해 시행착오를 반복해오던 과거에 비해 연구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겁니다.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소재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제 그 좋은 소재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두고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개발들도 이제 물성을 예측한다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최적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최적화 기술들을 위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연구자들이 경험에 의해서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이런 조성을 갖는 화학 조성을 갖는 소재를 만들면은 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식 경험 기반으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실패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개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AI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잘 확보하는 거가 또 연구팀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소재는 자동차 연구원으로 보내집니다. 이곳에선 철강이 성형 과정을 잘 견디는지 실험합니다. 성형 과정에서 변형이 생기면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험을 위해 연구원이 철강에 센서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화구에 넣어 철강의 온도를 섭씨 900도 이상으로 올린 후 1톤 프레스 기계로 누릅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급냉하면서 철강은 더 단단해집니다. 눌러주세요. 어떤 열 처리 과정을 거쳐야지 강도가 가장 잘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고, 온도와 열 처리 시간을 변수로 다양하게 조합해서 이제 강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열 처리 조건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실험 결과는 센서를 통해 모니터에 기록돼 다시 연구팀으로 보내집니다. 오차를 수정하고 줄여가며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이죠. 초고강도 부품은 자동차 충돌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품으로 주로 이제 승객들의 그 충돌 안전으로부터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승객룸에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본 프레스로 성형 실험을 하면서 다양한 온도 조건별로 그리고 또 프레스 하중 조건별로 저희들이 실험을 해서 초고강도 특성을 확인을 하고 그걸 연세대학교에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동의대학교에서는 용접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빼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부품의 용접은 다 끝이 나서 철강은 강도가 높을수록 용접이 어렵고 용접 이후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연구원들은 개발된 초고강도 철강으로 실제 용접을 한 후 철강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용접을 할 땐 불꽃이 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접된 부품을 이제 지금 지그에서 빼서 용접이 잘 되어 있는지를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네, 알겠습니다. 방금 용접한 점들은 총 스팟 10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단면을 커팅을 해서 용접부의 결함, 내부에 있는 결함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나머지는 또 필요할 경우에는 자동차 연구원이나 연세대학교에 보내서 실제 충돌 상황에서 용접부가 충분히 잘 버티고 있는지 네, 맞습니다. 초임계 소재 개발에는 총 9개의 국내 대학과 연구원이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강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균열 발생의 민감도라든지 확률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초고장력강의 용접부가 충분한 접합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테마 중에는 문제의 해법을 찾는 연구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숙제, 기후 위기. 축산 농가에 탄소세를 받을 만큼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한국 역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전환하는 기술 개발이 한 대학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나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여러 성분 중에서 이산화탄소만을 포집해낸 후 이것을 에너지로 만드는 산업 기술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의 포집입니다. 수증기에 노출되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얇고 강한 분리막을 개발 중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는 투과하고 이제 그 외 다른 기체는 투과하지 못하는 분리막 제조를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 기기를 이용해 혼합가스를 만든 후 분리막에 투과시킵니다. 어떤 기체가 얼마만큼 통과하는지 측정해 분리막의 성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를 통해서 가스를 주입을 하고 그 가스 압력 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연구팀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분리막 제조 기술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굉장히 포집하기 어려운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빨리빨리 빠져나오긴 하는데 이 애가 가소화 성향이 있어서 성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어서요. 그 내구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케일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태양광입니다. 이산화탄소에 빛을 쬐어주면 광촉매 전극 표면에 흡착되어서 다양한 중간 생성물이 생기는데 메탄올로 바뀌는 겁니다. 연구팀은 향후 이 장치를 발전소나 선박 굴뚝에 연결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탄소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죠.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반응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만드는 컨티뉴어스 플로우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최종 목적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대량으로 그런 이제 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핑된 정도라든지 혹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고농도의 액체 연료로 만드는 기술은 대한민국에만 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데 트레이스 마운트로는 여러 연구 그룹에서 즉 아주 극미량의 생산을 하지만은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에 밀리몰 단위의 농도로 생산하는 기술은 유일하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연속 대용량화 공정 기술 개발은 아직도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알키미스트 사업을 통해서 연속 대용량화 공정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면서 이것을 연료를 생성하는 새로운 산업 기술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어서 현재 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모든 테마가 본 연구로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저가 수소 생산 테마에 참여했던 연구소. 물속에 푸른 불빛이 보입니다. 기포 붕괴를 통해 수중에서 강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기술입니다. 반면 전력 소비는 매우 낮죠. 이 기술을 통해 물속의 수소 농도를 45%까지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물의 양도 1톤에 달합니다. 얘는 그 전자를 많이 지난 20여 년간 기술 개발에 매달려온 곽헌길 소장. 하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요게 그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제 했던 장치들입니다. 이제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제 연구 자금이 없고 그럴 때. 네. 좀 서러움 같은 것도 생각해? 서러움. 많이 했죠. 그러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참여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조기 종료 후 기술 개발에 성공해 세계 최초의 기술로 특허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내,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등록이 이미 된 상태고, 그리고 그 EU 쪽에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기 종료 테마들이 특허 출원, 대기업 투자 제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기술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연구 개발이 처음에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간에 탈락을 하더라도 그 접근법을 통해서 나중에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접근법도 초기에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싹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테마 중에는 바이오 분야의 연구도 활발합니다. 그중 하나는 노화입니다. 쇼호스트 최현우 씨는 5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동안입니다.
건조하면 바로 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얼굴에 수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다 보니까 화장품을 거의 2배는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발라요. 제가 오늘도 이제 딱 한 겹으로 딱 광내고 나서 거의 맨 얼굴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여기다가 대중 앞에 서는 직업. 피부와 신체 노화를 막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침마다 챙겨 나가는 건데 오이 잘라 넣고 그다음에 요거 당근 넣고 그다음 방울토마토 있으면 방울토마토 넣고 아니면은 뭐 양배추도 좀 썰어 넣고. 네, 예전에 30대 때 좀 아팠을 때 그때 약간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노화를 막는 건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노화의 원인을 찾기 위해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죠. 노화를 일으키는 인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혈액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와 적혈구 수가 감소해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이가 든 사람의 혈액은 젊은 사람의 혈액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성 농도를 좀 그 차이는 적혈구 변형성 측정 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혈구입니다. 20대 이 키트에 한 방울의 피를 떨어뜨린 후 기계에 넣자 혈액이 좁은 관을 따라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는 혈액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20대 중반의 사람으로서 적혈구 변형능이 좋아서 비드 사이를 적혈구가 잘 통과를 해서 이동거리가 길게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형 능력이 좋은 20대의 혈액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혈액의 변형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적혈구. 이 적혈구를 젊게 만들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연구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혈구의 변형능이 좋아지면 우리 말초 혈관까지 깊숙이 곳곳을 다 편하게 말랑말랑한 적혈구의 변형능을 가지고 다 파고 들어가서 산소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전신에 흐르는 혈액이 젊어지면 노화를 막고 거꾸로 노화 역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노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김동익 교수. 혈관외과 전문의로 수십 년 동안 노인성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혈액이 잘 가니까 혈액 속에서 이제 뇌로 가는 영양분 또 산소 공급이 잘 돼서 뇌 기능에 그 노화라든가 이런 데도 많은. 제가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의 혈액 속에서 적혈구의 질적 양적 감소를 목격해온 김동익 교수. 노화 역전의 열쇠를 적혈구와 산소 공급에서 찾았습니다. 노인성 빈혈 환자가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관리를 할 때 항상 빈혈을 먼저 교정해 준 다음에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 성적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바탕이 돼서 전신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산소 공급에 관련돼 있는 것이 어떻게 되면 골든키가 되지 않을까.
현재 김동희 교수 연구팀은 적혈구를 젊게 만들 수 있는 인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포에서 여러 약물이나 환경을 조절을 해서 노화를 유도한다든지 노화를 억제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양을 이 웰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먼저 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의 단백질을 뽑아 항노화 치료를 실시합니다. 단백질의 두께 변화로 노화, 항노화 인자의 발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수예요, 선수.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4, 5, 6. 젊은 경주마에서 있는 단백질은 어디까지 오고 늙은 단백질은 늙은 데서 나온 것은 어디까지 오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어떠한 단백질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연구팀은 끊임없이 약물의 종류와 환경을 조절해가면서 노화 인자의 수와 특징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포토시스 마커가 노화 세포에서는 젊은 세포는 노화 인자가 약하게 발현되고 노화 세포에서는 노화 인자들이 높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노화 인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약물을 찾는 것이 연구팀의 목표입니다. 노화가 됐는지를 알아보는 특수 염색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노화된 세포는 조금 팽창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된 세포가 얼마만큼 있는지 아니면은 이 노화된 세포군에서 어떤 약물을 처치를 했을 때 얼마나 젊어질 수 있는지. 현재 연구팀은 산소 농도 하나만으로 항노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소하면서 스테인리스 관련된 인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영 마우스에서 전달되고 있는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인자들 중에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헤마토포이트 스템셀을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인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우스 실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수술을 준비 중입니다. 늙은 쥐와 젊은 쥐의 근육과 뼈를 결합하는 병체 실험입니다. 늙은 쥐에게 젊은 쥐의 피가 공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보면 이게 지금 파라바이오시스 약 5주 이상이 지난 후 늙은 쥐의 근육을 검사해 봤습니다. 라는 거 우리가 이건 젊은 쥐이고요. 이거는 나이 든 쥐이고요. 보면 이렇게 근감소증이 훨씬 더 작게 나타났다는 거죠. 늙은 쥐의 근감소증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혈액 속 어떤 인자 때문에 늙은 쥐가 젊어진 걸까요? 연구팀은 젊은 쥐의 혈액이 공급될 때 전달된 인자 중 적혈구로 분화되는 조혈모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혈모 줄기세포에서 유전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전신적으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기들을 샘플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혈모 줄기세포를 젊게 만드는 인자를 찾고 있습니다. 순환계를 공유하게 만들어서 그럼 정말 여기 있는 노화 인자, 노화를 역전할 수 있는 인자를 찾는 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라고 하는 조혈모 세포를 분리해서 여기에 있는 인자를 찾아내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의 연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 가능성을 지금 찾아냈고요. 특히 산소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 조혈모 줄기세포 노화 역전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 노화 역전을 통해서 전신 조직이 노화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인자들을 몇 개를 지금 찾아낸 그런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만 있던 노화 역전의 꿈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안에서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실패해도 좋으니 과감한 그 큰 이슈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 이슈를 산업자원부가 선점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 같은 응용과학을 하는 사람, 또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빅 퀘션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빅 퀘션이 노화 역전. 한번 인간의 꿈인 노화를 한번 방지하는 게 항노화가 아니라 거꾸로 꺾어보자. 노화 역전을 시켜보자라는 그런 그 빅 퀘션, 그런 거에 도전할 수 있는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가 선정하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현재 7개 테마가 본 연구에 돌입했고 27개의 테마가 선행 연구와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을 향한 도전과 혁신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알키미스트의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시장에서 사업화 성공으로, 즉 매출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알키미스트에 참여한 기업들과 대학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알키미스트 시즌2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키미스트 시즌2를 통해서 알키미스트 사업의 새로운 테마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인 이런 성격을 잘 살리면서 기존 R&D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핵심 난제들,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면서 그다음에 우리 삶의 질도 개선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우리 산업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